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문님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문바들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홍천 의원에게 다 양심이 없는 분이 아니라 양심이 있는 의원이 일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글을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제가 사실 이 글을 올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조홍천 의원님이 또 금태수 의원처럼 될까 겁이 났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언제 들어도 설레고 또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조문입니다만 요즘 전국 상황과 국회 상황에 비춰보면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국회를 하라고 요구하는 국민들이 빗발치는 여망을 저버린 거대 여당과 청와대가 합작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이 유린되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마치 개나 돼지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으며 법치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살고 싶은 아파트 한 채 마련하려고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법을 날치기로 국회가 처리해서 집값, 전세값이 폭등했습니다. 누가 집값 올려달라고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집값을 폭등시켰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권력자들은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그냥 일반 국민들은 영구 임대주택에 들어가 살아라고 합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위치도 아니고 원하는 면적도 안 되는 그런 아파트에 그냥 임대로 들어가서 살아라고 합니다. 주권자들에 대한 처우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 순간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이렇게 읊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문님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문바들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의 한마디에 국가 시스템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불법과 부정의, 합법을 그리고 정의를 가장하고 둔갑했습니다. 폭주하는 반민주, 독재 파쇼 정권에 반대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던 모든 세력들이 적폐의 대상이 되고 괴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말이 되는 겁니까? 대통령 법과 원칙을 수시로 무시하면서 꼼수와 편법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야당을 패싱하고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시적으로 상습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전 국회의장을 영입하셨던 분이 국무총리로 되신 것에 대해서 매우 커다란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의 수장을 지내신 분이 그 직을 마치자마자 대통령 수하의 직책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을 그렇게 망가뜨려도 되는 겁니까? 후배 국회의원들 보시기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법이 우선되고 권력이 우선되지 않는 현실을 교묘한 방법으로 우회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공수처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그래서 뭐라 그래도 권력자를 위한 비리 은폐처가 될 것이고 권력 옹호처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비리에 연루되었기에 야당이
가지고 있는 비토권 없앴습니까? 그 야당 비토권 우리가 달라고 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비토권 달라고 그랬습니까? 여당 스스로 비토권을 준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법 여당이 단독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단 1조 1항도 야당은 거둔 것 없습니다. 본인들 손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깔아놓은 겁니까? 얼마나 많은 비리에 연루되었기에 자신들이 만든 여당의 비토권을 빼앗아 버렸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정말 박수를 1년 내내 쳐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수처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했습니까? 완전히 정치에 예속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임명권, 심지어 추천권도 여당이 다 독식해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었습니까? 완전히 예속되었죠. 완전히 거짓말 아닙니까?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요? 공수처에 대한 제재 조항이 뭐가 있습니까? 공수처에 대해서 국회가 감사하고 보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은 국회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해서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무섭습니까? 겨우 차관급이라면서요? 이런 분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차관급인 행정청의 장이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국회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해서 수사에 영향이 있다고 싶으면 안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공수처가 하는 게 수사 말고 뭐가 있습니까? 공수처가 뭐 하는 데입니까? 수사하는 데 아닙니까? 이름 그대로 수사처 아닙니까? 수사 관련 안 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공수처장 그럼 핫바지입니까? 그냥 갖다 놓은 뭐 인형입니까? 시킨 대로 하는 로봇입니까? 이 공수처는 다른 기관과는 달리 매우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을 수사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근본까지 흔들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사안들을 다룰 것입니다. 공수처장이 차장, 검사, 수사관 전부를 다 추천해서 임명하는 절차를 만들어 놨습니다. 처장은 그냥 로봇 같은 사람 한 사람 앉혀놓고 차장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도 없습니다. 국회의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여야 합의도 필요 없습니다. 공처장이 자기 마음대로 정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런 감시와 견제의 틀 속에 있지 않습니다. 처장이 말랑말랑한 사람 하나 앉혀놓고 차장 시킨 대로 할 사람 딱 갖다 놓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수사관 짝 그렇게 임명할 겁니다. 전부 뭐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아무도 간섭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위에서 시키는 대로 권력 비리는 다 덮으라고 하겠죠. 다 덮을 겁니다. 그리고 야당 인사에 대해서는 없는 것도 만들어내라고 그러겠죠. 만들 겁니다. 조홍천 의원 얘기합니다. 조홍천 의원 발언 올려보시죠. 예. 다 양심이 없는 분이 아니라 양심이 있는 의원이 일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글을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어제 저녁 법안 심사에 몰두하던 중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 속보를 접했습니다. 이를 마친 후 추미애 장관의 발표문을 읽었습니다. 징계 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간 우리 당과 청와대는 지속적으로 검찰개혁을 강조해 왔습니다. 아직은 형사사법의 중추기관은 검찰이므로 검찰개혁이라고 부를 뿐 형사사법 제도 전반에 마땅히 개혁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저 역시 100% 동의합니다. 수사, 기소, 재판기관의 분리라는 대명제가 지켜지고 각 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보장되며 그 과정에서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혁이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우선 수사권 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소추기관은 검찰에 어정쩡하게 수사권을 남겨놓고 수사기관은 경찰에게는 감시 감독의 사각지대를 다수 만들어 놓았을 뿐더러 독점적 국내 정보 수집 기능까지 부여했습니다. 검찰의 권한이 약화된 것이 아니라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겁니다. 경찰은 완전히 거대한 공용 수사처와 정보 수집처가 되었습니다. 공수처는 검경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소권도 행사하게 만들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 개정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 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검찰개혁에 부합하는 겁니까?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당에 속해 있는 정춘 의원님의 말입니다. 그러면 검찰개혁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 배제하면 형사사법 정의가 바로 섭니까? 뒤에는 놔두셔도 되겠습니다. 아마 제가 사실 이 글을 제가 대신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글을 올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조홍천 의원님이 또 금태섭 의원처럼 될까 겁이 났습니다. 조홍천 의원님께 사실 죄송합니다. 이 글을 올려서 또 입장 곤란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조 의원님께서 양심적인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명확한 의사를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공수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게 공수처는 거대한 권력 장악,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의 한 모퉁이일 뿐입니다. 우리 원내대표 하시는 김태현 원내대표님, 저하고 17대 국회에 같이 들어와서 활동했습니다. 전 원내대표 하신 우원식 원내대표님, 제가 원내 수석할 때 야당 원내 수석부 대표 했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같이. 김기현 의원님, 자정이 되었습니다.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서로 가지고 있는 고민도 또 서로 가지고 있는 바람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관계가 원만하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늦게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히 존경하는 박병석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